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PPT 좀. 예. 제가 아까 이재만 안봉근 그게 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받은 게 무슨 뇌물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새 또 어떤 분이 저 페이스북에다가 저렇게 올렸는데요. 옛날 전 오마이뉴스 편집 주간을 하셨던 분이 저렇게 올렸네요. 우려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DJ 정부 때 없어졌다가 노무현 정부 때 부활했다. 지금 문재인 청와대에도 특활비 사용한 참모들이 있다. 김만복 조사하면 다 나온다. 청 386 술값부터 북한에 준 100억 원까지. 이것도 다 이제 법무부 검찰에서 조사해야 되겠네요. 이재만 안봉근만 조사하고 뭐 여기는 무슨 술값에서 그 돈 받아다가 북한에 100억 원 갖다 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련된 단서가 나오면 검찰에서 수사 필요가 있으면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현재로는 그 SNS상에 그러니까 필요성이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사한다고요? 검찰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이런 거예요. 뭐든지 막 잡아놓고 싶잖아요. 뭐 이재만이 됐건 안봉근이 됐건 뭐 탈탈 털다 보니까 이제 뭐 하나 나오니까 이제 붙잡아다가 이제 영장 청구하는데 이게 이제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그게 무슨 박근혜 정부에서만 하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당장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다가 북한에까지 갖다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특활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 65 구속 기소 뇌물수수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이다. 이재만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 51구속 등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특활비를 받았고 이 돈을 전달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삼부 부장 양석조는 이 전 비서관 등이 국정원에서 받은 40여 원의 특활비 사용처 확인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태도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최순실 씨 61구속 기소가 독일에 도피 중이던 지난해 9월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 51구속을 통해 국정원에 특활비를 요구해 2억 원을 받았다고 한다. 변호사 비용 약 4억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을 특활비로 충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을 판 뒤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 집을 판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3월 13일 내곡동 집을 28억 원에 구입했다. 박 전 대통령이 23년간 살았던 삼성동 자택을 67억 5천만 원에 팔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예금 잔액은 10억 원가량이 있었다.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방문해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수행했던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38구속 기소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전 경호관은 지금의 재판은 정권의 신여로 변한 곳에서의 재판은 무의미하여 구치소 측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이제껏 수사를 해도 돈 받은 정황도 없으니 국정원 특활비로라도 엮으려고 똥줄이 타는 모양새다. 그 유영아 변호사 접견을 금지했습니까? 예? 변호인으로서 금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변호인 접견을 금지했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불허했어요? 네네. 법무부에서 특정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례에서? 아니 특정 변호인이 네? 아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아니 변호사가 만나겠다고 가는데 불허한 사례가 있냐고요. 특정 변호사 니는 안 돼. 변호인 안 하겠다 해서 이런 적이 또 있었냐고요. 아니 변호사라도 변호인으로 선임이 안 됐으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없죠. 아니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는 예? 허가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어떤 사례에서 또 있었어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변호인으로 선임됐느냐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확인. 그렇게 어떻게 하고 특정 변호사까지 접견을 불허하고 그 피고인을 그런 식으로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직후에 검찰에서는 유영하 변호사도 못 만나게 하고 있으며 살인자보다도 더 큰 죄인 취급하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김정은 정권 하에 재판을 받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북에 송금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지금에 어떤 것을 수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명약관하게 알고 있을 진대 권력의 신여를 넘어서 딸랑이로 전락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무엇을 위해 저리도 진실을 숨기기에 자기의 사과를 걸고 있는 것인가? 우리 저 법무부 장관. 네. 저 박근혜 대통령 지금 공소사실 뭐 18개 중에 피고인이 본인이 직접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계좌로 받았거나 현찰로 받은 게? 빨리 대답해 보세요. 직접 받은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받은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받은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피고인은 직접 받은 돈 한 푼도 없어요. 빵원 받았는데 이렇게 지금 재판 받다가 지금 한 1년 갈 판이에요. 직접 받은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받은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착태는 주인도 없는 사저를 압수수색한답시고 슬쩍 미리 가지고 온 달러 뭉치 던져놓고 사저에 숨겨놓은 비밀 자금 발견 어쩌고 하면서 대서특필할 녀석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일주일에 4번에 하루 10시간씩 1년이 넘는 구속수사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에도 털어도 먼지 한 톨 나지 않으니까 이젠 국정원 특활비로 조작까지 하려고 한다. 이거 정말 위험하다. 며칠 지나 우리들은 사저에서 숨겨놓은 비자금 발견하면서 호들갑 떠는 거짓 신문 방송 보도를 접하게 될 것이 아닌지 정말 위험하다.